요즘 핫한 영화 오징어 게임 보셨나요? 영화 초반 사람들이 투명한 돼지 저금통 속으로 쏟아지는 5만원권 지폐를 쳐다보는 모습. 원시 종교에서 해와 달, 자연을 숭배했다면 요즘은 돈을 숭배하는 것 같아 씁쓸한 장면이었습니다. 그것 아세요?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모든 게임에는 선이 존재합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에서의 선은 그걸 통과하면 살고 통과하지 못하면 죽게 되어 있죠. 달고나 뽑기에서는 어떤 도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줄다리기에서는 어떤 사람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선을 쉽게 통과할 수도 있고 통과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릴 적 짝꿍과 싸우면서 책상에 그었던 선을 시작으로 계속 선을 긋고 세상이 만든 선을 통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은 선이 없어요. 모두 다 연결되어 있죠. 지평선과 해안선이 있잖아요. 지평선과 해안선은 그렇게 보일 뿐이죠. 지평선은 우리의 위치와 시선에 따라, 해안선은 파도의 움직임에 따라 자연스럽게 바뀌는 선이기 때문에 인간들이 구분짓기 위해 그은 선과는 좀 다릅니다. 사람들이 구분해 놓은 많은 선 안에서 매일 반복되는 일상을 살아가던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잠시 멈칫하는 시간들을 보내며 알게 되었죠. 바이러스와 기후이상이 우리 때문이라는 것을. 코로나로 공장이 쉬거나 멈추자 미세먼지가 현저히 줄어들었고, 여행객들이 줄어들자 베네치아 운하의 물이 맑아져 60년 만에 물고기가 돌아왔습니다. 개발로 인해 점점 좁아진 자연 속에서 숨죽여 지내던 동물들이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죠. 우리는 자연 속 생명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코로나 덕분에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자본주의 속 오징어 게임 말고 자연 속에서 할 수 있는 재미난 게임들을 배워볼까요? 세종특별자치시 원수산에 있는 파랑새 유아숲 체험원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짠! 넌 누굴까요? 여러분, 이렇게 커다란 잎을 본 적이 있나요? 여기에 파랑새 유아숲 체험원에 있는 나무인데요. 이렇게 커다란 잎으로 짜잔! 가면놀이도 할 수 있어요. 오징어 속 게임 가면보다 훨씬 멋진 칠엽수 가면인걸요? 원수산에 있는 노란 단풍이 은행나무인 줄 알았는데 칠엽수였군요. 올가을 원수산에서 칠엽수 가면놀이 어때요? 여목현 선생님께서 칠엽수에서 나오는 열매로 얼굴도 만들었어요. 밤처럼 생긴 마로니의 열매는 사람이 먹으면 독성을 가지지만 말이 먹으면 약이 된다고 해서 이슬람 서쪽 지역에서는 말밤이라고 부르기도 한대요. 이번에는 뭘 배워볼까요? 안녕하세요. 파랑새 유아숲 체험원의 유아숲 지도사 박태숙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기 제가 탱자나무 옆에 왔어요. 탱자 모양이 어때요? 모양은 많이 본 것 같죠? 여러분들이 본 적은 없지만 탱자는 귤이랑 오렌지랑 한라봉이랑 다 친척이에요. 탱자가 원래 좀 더 시고 그래서 좀 먹기는 좀 못한데 씨가 20개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씨뱉기 놀이를 하면 참 좋은 그런 과일이에요. 비타민C도 많고 여러분들 한번 드셔보시고, 우리가 씨뱉기 놀이를 하는 이유는 놀이도 있지만 나무의 본능이 종족 번식을 하는 거잖아요. 씨가 나무 밑에 바로 밑에 떨어지면은 나무가 크게 자랄 수가 없어요. 엄마 나무 때문에. 그래서 엄마는 씨를 멀리 보내서 먼 데서 크게 무럭무럭 자라도록 하는 게 나무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탱자 먹고 건강도 챙기고 또 나무한테 좋은 일도 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씨뱉기 놀이를 하는 거예요. 탱글탱글한 나무 열매가 열려서 탱자나무라고 불렸다고 해요. 늦봄에는 향기가 가득한 새하얀 꽃을 피우고 가을에는 동그랗고 노란 탱자 열매가 열리죠. 호랑나비와 애벌레들이 탱자나무 잎을 좋아해서
애벌레가 신비스럽게 어른나비가 되는 모습도 종종 볼 수 있어요. 탱자 노는 탱자나무가 아니에요. 원수산에 놀러 오면 탱자 열매를 따가지만 말고 우리 멀리 씨뱉기 놀이를 해봐요. 그러면 원수산이 온통 탱자나무로 뒤덮이게 되는 건 아니겠죠? 이번에는 자연 속에서 내가 카메라가 되어 사진을 찍는 카메라 게임을 배워볼까요? 안녕하세요. 원수산 파랑새 유아숲 체험원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쉐어링 네이처 협회 장상욱입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카메라 게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사람은 카메라, 한 사람은 사진사가 됩니다. 사진사는 카메라의 눈을 가린 채 경치가 아름답거나 흥미로운 자연이 있는 곳으로 안내합니다. 사진사가 좋아하는 자연을 발견하면 카메라의 어깨를 가볍게 2번 정도 두드려 셔터를 누릅니다. 이때 카메라는 눈을 뜨고 대상을 바라봅니다. 3초 후에 가볍게 어깨를 2-3번 두드리면 카메라는 다시 눈을 감습니다. 카메라 게임은 자연과 우리의 관계를 깊게 연결해주는 쉐어링 네이처 체험 프로그램 중 하나예요. 세계에서 널리 인정받는 자연인식 프로그램 중 하나로 코넬 박사님이 창안했죠. 1979년 출판된 아이들과 함께 나누는 자연 체험은 29개 언어로 출판되었습니다. 이 책은 장상욱 대표의 인생책이기도 한데요. 일본 유학 시절 우연히 서점에서 만나 코넬 박사를 직접 찾아가 다년간 교육을 받아 지금의 자연 안내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연에 대한 지식이나 연령에 관계없이 3살 어린이부터 80 노인까지 즐길 수 있는 자연 게임. 쉐어링 네이처에는 3가지 철학이 있습니다. 자연인식, 플로러닝, 나눔. 나눔에는 자연 안내인의 마음 5가지가 있는데 장상욱 대표님에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르치기보다 나누자. 2번째는 마음을 열어둡시다. 3번째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 4번째는 체험을 먼저 한 다음에 설명을 합니다. 5번째는 즐거움은 배움의 원동력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가르치기보다 나누자라는 부분들은 일반적으로 교육 현장에 가면은 뭔가를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은 자연으로부터 가르치려는 마음이 먼저 앞서지 않나요? 그런 부분들을 좀 내려놓으시고 참가자가 갖고 있는 그동안의 잠재력적인 부분들을 건드려줌을 통해서 창의성을 일깨울 뿐만 아니라 자연이 주는 메시지를 느끼게 하는 것을 저희들은 가르치기보다 나누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2번째, 마음을 열어둬야 되겠죠? 그 마음을 열어둔다는 것은 자연에서 마음을 열어야 되고 또한 같이 동행했던 가족의 자녀나 참가자에 대해서 마음을 열어야 되겠죠. 3번째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기회란 누가 주는 기회일까요? 그렇죠. 자연이 주는 기회를 보죠. 또한 이슬을 느끼고 싶다면 하루 중 언제 가면 좋을까요?
그렇죠. 하루 중 새벽이 주는 기회. 예를 들어서 벚꽃을 보고 싶다면 사계절절 언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와 같이 자연이 주는 시간, 시한, 기회를 잘 활용한다면 더 풍요로운 자연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네 번째는 체험 먼저 설명은 나중입니다라는 내용입니다. 다섯 번째는 여러분 자녀분이나 아니면 어렸을 때 여러분이 놀이공원이라든지 소풍을 갔다 온 다음에 문을 열고 들어가면 부모님이 얼굴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물어봤죠? 재밌었니라고 물어보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프로그램은 재밌는 프로그램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행복도시 세종. 세종은 숲 비율이 56%에 달할 정도로 매우 높아요. 원수산과 전월산뿐만 아니라 호수공원, 중앙공원, 국립세종수목원, 그 밖에도 많은 공원과 아파트 단지 내 조경까지 얼마든지 자연을 즐길 수 있죠.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잠시 밖으로 나가면 자연은 언제나 우리를 따뜻하게 품어줄 거예요. 세종은 어린이가 가장 많은 도시입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 우리 때문에 마스크를 써야 하는 어린이들을 위해 영화 오징어 게임 속 통제자나 감시자 말고 자연 안내인으로 아이들에게 재미를 찾아주면 어떨까요?